뉴욕에서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 계획인 교통 혼잡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당국의 철로를 검사하는 업무를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시행안에 교통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노선 개보수 작업으로 연말연시 퀸즈와 맨하튼을 잇는 지하철 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특목고 개혁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특목고 개혁안은 아시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의 반기를 들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파이브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9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금요일 KBTV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 계획인 교통 혼잡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판사가 새해 첫날부터 뉴욕주에서 시행하려던 교통 혼잡세에 대해 임시적으로 연기를 명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공정치 못한 구조와 차별적인 처사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택시업계는 교통 혼잡세를 택시는 면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문회가 1월 3일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행 예정인 교통 혼잡세는 녹색 택시와 호출 차량에 $2 75센트를, 옐로우 택시는 $2 50센트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교통 혼잡세는 맨하탄 96가를 기준해서 남쪽으로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부과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매일 밤 메트로폴리탄 교통당국의 철로 검사원들은 여러 마일에 걸쳐 선로에 이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시행안에 교통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당국은 일주일에 2번 하던 수동 검사를 일주일에 1번으로 축소하는 대신 하이테크 카메라와 컴퓨터가 선로를 분석하는 특수 장치를 선로 검사에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노조는 육안으로 직접 검사하지 않고 로봇을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메트로폴리탄 교통당국은 육안보다는 초고속 카메라가 철로의 문제점을 더 쉽게 찾아내며 선로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인해 열차 서비스 지연 발생을 사전에 막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통노조는 직접 수리 도구를 들고 검사하면서 즉시 문제가 있는 선로를 수리해야 탈선의 위험을 잘 막을 것이라고 수동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당국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새로운 선로 검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연간 $450만 인건비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노선 개보수 작업으로 연말연시 퀸즈와 맨하튼을 잇는 지하철 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TA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퀸즈와 맨하튼을 연결하는 J2M 전철의 운행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전철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그리고 E와 M 전철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보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J전철은 선로 및 스위치 개보수 작업과 함께 첨단 통신 기반 열차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공사 기간 동안에는 맨하튼 브로드 스트리트역부터 121 스트리트 사이 일부 역의 운행이 중단됩니다. 자메이카 베닉역과 121 스트리트역 사이에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특목고 개혁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특목고 개혁안은 학생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일 뿐 아시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목고 이슈를 인종차별로 여긴다면 대단히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아시안 학부모와 단체들은 지난주 목요일 특목고 입학제도 변경 시도가 아시안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리처드 카란자 교육감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SHSAT 폐지를 둘러싼 시내 교육계의 찬반 논란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인을 포함한 이학군 학부모들이 드블라지오 시장의 특목고 개혁안을 지지하는 서한을 보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한에서 학부모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시험 준비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SHSAT는 사실상 인종차별 시스템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서한의 발신인 명단에는 77명의 학부모가 이름을 올렸으며 한인 이름을 비롯해 최소 5명의 아시안 학부모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의 반기를 들고 전격 사퇴하면서 그동안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해온 우방들도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에 강력 반대하는 매티스 국방장관을 호통치자 그 자리에서 매티스 장관이 준비한 사임서를 제출하고 대통령에게 맞는 장관을 찾으라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백악관에서 충원을 마다하는 고참들이 줄줄이 사라져가는 가운데 이번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임은 이제 마지막 충신마저 사라지고 백악관에는 예스맨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통령은 견해가 더 잘 맞는 국방장관을 둘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강력한 동맹을 유지해야 하며 동맹국의 존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나의 강력한 믿음이라며 논란에 휩싸인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을 우회 비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사퇴로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허버트 맥마스터 전 안보보좌관에 이어 이른바 어른들의 축 3인방이 모두 트럼프 행정부를 떠나게 됐습니다. 예스맨으로만 둘러싼 백악관에서 한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남북철도 착공식 등 현재 남북 간 추진 중인 일부 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대북 인도적 지원 보장에 이어 남북 관계를 놓고도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건데 대북 제재에 대해선 여전히 완강한 입장을 보여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북한 판문역에서 열리는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에 참석할 우리 측 인원은 100여 명으로 이들이 타고 갈 교통수단과 유류, 행사 비용 등 대북 제재 위반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한미가 매듭을 지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실무협의체에서 현재 남북 간 진행 중인 여러 협력 사업에 대해 미국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도 비핵화 속도에 맞출 것을 주문했던 미국 정부가 한층 유화적인 대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직 못 정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도 논의하자며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려 애를 썼지만 대북 제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굽히진 않았습니다. 미국이 제재와 지원이라는 강원 양면 전략을 한층 적극적으로 내보이면서 침묵을 이어가는 북한이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장본인이며 헐리우드 거물급 인사인 하비 와인스틴이 요청했던 재판 기각은 사유 없음으로 판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맨해튼 법정에서 심리를 마친 와인스틴 측 변호사와 피해 여성 측 변호사 간의 향후 재판 진행에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So we are obviously disappointed that the court did not dismiss the indictment, but Judge Burke has ruled, and we intend to continue to vigorously defend this case to the best of our ability, and we remain confident, despite the court's ruling today, that ultimately at a trial of this case, Mr. Weinstein is moving forward, and I hope that as many accusers as possible will testify that fit the guidelines. 이날 심리는 와인스틴 측이 수사와 체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점을 들어 재판 기각을 요청한 것에 대한 판사의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버키 판사는 양측 변호사들과의 간단한 토론 후 이번 사건의 기각 결정의 요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영국에서 두 번째로 분주한 공항인 게트윅 국제공항의 활주로가 전면 폐쇄돼 수많은 승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정체불명의 드론 2대가 활주로에 날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김일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많은 비행기들이 오고 가며 분주해야 할 활주로에 적막감이 감돕니다. 공항에는 비행기를 타지 못해 발이 묶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영국 게트윅 국제공항 활주로 부근에 정체불명의 드론 2대가 날아들며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중단됐습니다. 드론이 이틀 연속 모습을 드러내자 공항 측이 안전을 이유로 활주로를 전면 폐쇄한 겁니다. 이번 사태로 승객 만여 명이 공항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날 게트윅 공항에 이착륙이 예정된 비행기는 모두 760여 대, 11만 명의 승객이 공항을 이용할 예정이었는데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함에 따라 승객들은 항공기 지연이나 취소 등에 관련해 금전적 보상을 받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드론이 산업용으로 추정되면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고의적 행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미국의 성인 비만 인구 비율이 사상 처음 30%를 넘어선 가운데 주민 건강 상태는 주마다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재단 유나이티드 헬스 파운데이션은 2018 연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50개 주 가운데 주민 건강 수준이 가장 높은 주는 하와이, 가장 낮은 주는 루이지애나라고 전했습니다. 재단 측은 미국의 성인 비만율이 지난 1년간 어느 때보다 큰 폭인 5% 더 늘어나며 31.3%에 달했다면서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이 비만인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성인 인구 비만율은 웨스트 버지니아가 38.1%로 가장 높았고 콜로라도가 22.6%로 가장 낮았습니다. 최고 건강 수준은 하와이주로 그리고 뉴욕은 건강한 주 10위에 각각 랭크됐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시 맨하튼 남부 지역에 있는 건물 일부가 붕괴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대피 소동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경 23 파크 플레이스에 있는 빈 건물 3층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건물에 사는 주민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 대피 소동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의 안전성과 붕괴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적십자사는 대피 가족들에게 호텔 등을 제공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맨하튼 지하철에서 두 남성 간 싸움을 말리던 여성이 쇠파이프에 맞아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8살의 피해 여성은 이날 7시 15분경 34번가에 있는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두 남자가 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 접근했습니다. 그 순간 한 남성이 금속 파이프로 그녀의 머리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인근 벨뷰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키 5피트 8인치 정도인 50대 용의자를 수배했습니다. 뉴욕시경이 $2,500의 현상금을 내걸고 두 차례나 고양이를 쓰레기통에 버린 용의자를 수배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지난 목요일 소호에 있는 동물보호소 밖 길거리에 살아있는 고양이를 가정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 장면은 인근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생생하게 찍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11월 17일에도 같은 장소에 고양이가 들어있는 양동이를 버린 바 있습니다. 오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방기관이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을 연방정부 임시 휴무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기관은 24일과 25일 이틀간 업무를 중단하게 됩니다. 뉴욕 총영사관도 24일과 25일 이틀간 휴무한다고 밝히며 민원인의 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했습니다. 전국 노숙자 7명 중 1명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주택도시 개발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월 중 하루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미국 전역에 55만 2,830명의 홈리스가 있었으며 이 중 뉴욕시에만 7만 8,676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뉴욕주 전체로는 9만 1,897명의 홈리스가 있는데 이 중 뉴욕시의 85%가 집중됐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김광석 회장이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토비엔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 베리 그로덴칙 뉴욕시 의원, 멜린다 캐츠 퀸즈부로장과 210여 명의 지역주민, 정치인 등이 참석해 김 회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식재산권 문제는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다음 달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 법무부가 중국인 해커 2명을 기소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커 7명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미국 기업들을 해킹했다는 혐의인데 중국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소 12개 나라의 정부 기관과 45개의 기업을 해킹한 혐의입니다. 기소장에는 중국 당국이 정보 도둑질을 승인하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의 김기철 회장님을 모시고 지금 미주 한인사회의 현안 관련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기철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네, 김기철 회장님께서는 2003년 28대 회장, 한인회 회장 네. 맞으셨죠? 네, 맡으셨었고 2011년부터 6년간 또 민주평통 네, 활동했습니다. 예, 부의장으로서 예, 활동을 예. 하신 바 있습니다. 네. 예, 민주평통이라고 하면은 그 어떠한 우리 미주 한인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참 궁금해요. 이제 그 정확하게 네. 그 나와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한국의 대통령께 네, 그 통일에 관한 정책을 자문하는 기관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폭이 좁아져 있어요. 네, 대통령한테 뭐 통일에 관한 정책을 네, 자문하는 기관이다. 네. 그러니까 거기 자문만 하는 기관은 아닌데 네. 자문만 하는 기관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해외에서 네. 대통령명으로다가 임명장을 받는 직책이 바로 민주평통 의원들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두 번이나 역임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뉴욕 협의회 회장을 2년 동안 했고 네, 미주 전체 책임자를 4년 동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평통 의원이 되면 네. 대통령에게 이 임명장을 받으니까 굉장히 남다르셨겠네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럼요. 네. 그런 거는 있는 건 참 좋아요. 네. 그거 되게 자부심도 갖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네. 미주 전체 책임자이면서도 네. 저는 장사하는 사람인데 비즈니스하는 사람인데 대통령이라면 말이에요. 네. 대한민국에 있는 최고의 정책 그 권위자들 네, 그렇죠. 플러스 전 세계 누구의 자문도 받을 수 있는 직책입니다. 네. 그런데 저 같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의원으로 임명하셨을 때는 네. 다른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한국의 정책을 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동포사회 플러스 지역사회에다가 네. 한국의 통일 정책을 알리는 역할. 네. 또 하나는 바로 그 평통 의원들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네. 동포사회를 발전시키라고 네.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동포사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 발전에. 네. 그런 생각으로다 저는 활동을 네. 해왔습니다. 네,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또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쉬웠다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아쉬운 거는 좀 더 열심히 하고 네. 좀 더 큰 역할을 했으면 좋았는데 항상 끝나고 나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렇죠. 미련은 모자라는 남죠. 거나 네. 조금 이런 일을 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거가 아쉽고요. 그래도 제가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네. 하는 거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으니까 5월감이라면은 좀 그렇고 네. 뭔가 이 프라이드한 거가 있어가지고 네. 일반 동포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책임감. 물론 좋아요. 네. 그런 거가 있어야 또 열심히 하게 네. 되고 하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끼리만 모여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네. 하다 보면 그 동포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네. 뭐 저거 뭐 저 평통위원이라고 뭐 네. 막말로 꼴값하네 네. 이런 시선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난 동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뉴욕 지역만이 아니었어요. 네. 전 미주 지역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역의 문제점이 난 거기 있었다고 봤어요. 네. 왜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을 바로 내 주위서부터 홍보를 하려면 홍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언론을 통해야 돼요. 그렇죠. 각 그럼 매체를 언론이 통해서. 통해 네.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고 우리의 소식을 읽고 보게 만들려면 네.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네. 절대 그 외면을 당해 갖고는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아니 TV에 나오면 채널 돌리고 네. 레디에 나오면 하고 저기 신문에 나온 거 안 읽는데 어떻게 전달을 네. 합니까? 바로 그들이 관심을 갖고 사랑을 못 받을지라도 네. 관심을 받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네. 소신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생각으로다가 6년 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 거에 그러셨군요. 네. 제가 참 보람을 느끼고 네. 그래 제가 단체 생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봉사에는 네. 대가가 없다고들 한다는데 대가가 있다. 그거는 보람이다. 보람이라는 대가를 많이 받으라. 그러기 네. 위해서는 더 많은 희생, 더 많은 노력을 해라. 네. 더 열심히 참여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즘 한 35년째 활동했거든요. 네. 나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근데 지금 단체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네.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네. 끝났을 때 내 주위에 인맥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활동해라. 네. 근데 재임 그게 기간에는 남는 것 같아요. 뭐든 다 사람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기는 하잖아요. 좋은 맞아요. 소리는 듣지는 못하잖아요. 원래가 네. 저기 그 가지나무 뭐 바람에서 네. 큰 나무가 많이 바람 탄다고 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체 생활을 시작했으면은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받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는 그 비난을 조금씩 줄여가는 작업이라고 네. 해요. 민주주의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51대 49 네. 50일이 박수 쳐주면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 50일에 안주하지 않고 네. 52%, 53% 점점 더 나를 인정해주는 쪽이 많아지도록 열심히 하는 거. 네. 그러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한반도 이제 평화 정착을 위해서 또 우리 네. 한인 사회 동포들이 어떤 활동이라든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또 있어야 할지. 글쎄요, 저는 뭐 북한 전문가도 아니고 네. 뭐 해서 저 개인 생각일 네. 뿐입니다. 네. 저는 이러면 지금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게 갑자기 뭐 금방 평화가 오는 거 없고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네. 막 다르게 가고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잘못 가고 있다. 한쪽에서는 막 이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 그 동포 사이에서는 그걸 가지고 너무 깊게 토론하지 마시고 네. 정말 좀 지켜봐 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 친구지간에도 말이에요. 정치적인 얘기나 그렇죠. 정치적인 얘기 네. 밥 먹다가도 잘못되면 네. 그거에 잘못되다 싸우는 모습 봤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동포 사회가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분열되고 네. 막 그런 해갖고 서먹한 관계를 이렇게 네. 내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우려하시는 분들은 네. 될 수 있으면 그거 우려로 됐으면 네. 좋겠고 한번 기다려보면서 너무 내 주장이
헌드레퍼센트 옳다고 네. 주장하는 것보다는 상대방 의견도 존중해가면서 네. 정말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네. 화합하는 네. 그런 모습으로 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네. 통일을 위해서는 네. 분열되지 않는 거, 그거가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이신 김기철님과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